윤석열 당선인은 2년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비호예요.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일단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역시 윤 당선인이 여의도 문법을 다 깼고 가까워도 실력 있으면 쓴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 당선인은 뭐 여의도 문법이라는 걸 따른 적이 없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여야 간에 이제 대결이 굉장히 극단화하는 양상인데 이쯤에서 조금 그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궁금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그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분, 당선인과도 친하고 한 검사장하고도 친하고 본인도 고위직에 있었던 분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그 결정이 됐을 거다. 그 이유는 조국, 추미애, 박범계와는 다른 장관을 보여주자.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리적으로 그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이다.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공약, 정치인 안 쓰겠다.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 임명 자체로 지킨 거다.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니까 이제 수사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직접 수사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주변에서 나온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수원지검장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떨 것 같고 남부지검장이 되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떨 것 같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불편하시지 않겠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한동훈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겉으로 굉장히 반발하지만 속으로는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라는 게 항상 어떤 의도보다는 그 인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만큼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얘기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설전 변호사님, 만약에 모두의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으면 뭐 그거는 청문회도 없고 하니까 수사에 대해서 칼잡이에게 제대로 칼을 쥐어준 것처럼 되는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건 그게 바로 윤 당선인의 여러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이도훈 평론가님, 논설위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저번에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그 한동훈 검사장과 지금 김건희 씨가 300회 이상 카카오톡을 주로 이렇게 했다, 수시로 연락을 하는 사이다. 라고 이런 기사, 저번에 우리가 그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기사가 생각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 뭐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뭐 본인의 라인도 아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뭐 윤 당선인과 가장 측근이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 오래 전에 아마 그 윤 당선인 대통령에 당선될 때부터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발탁이 예정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참 묘한 시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시점이 지금 묘하다라는 거죠.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이수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일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해놓고 이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을 발의한 의원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윤 당선인께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으니 예. 그래서 새로운 수사를 마련할 것을 그때 이제 새로운 정부와 좀 협의를 해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검수안박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이후에 그 수사를 그럼 국민들이 어디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경찰을 못 믿겠으면 어떤 특별수사청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좀 유연한 태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오후에 이 발표로 인해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이 검수완박을 반드시 기존에는 내부에서 약간 이견도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후에 한동훈 애정자가 발표가 되면서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유보를 가지고 있던 의원들도 마음이 많이 돌아서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시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설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런 검수완박 기류의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장을 기존에 마음속에 애정을 하고 있었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었으면 어떨까 윤 당선인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어차피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윤 당선인이 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마음이 급한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여기냐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3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오후에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 혹은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에게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오히려 검수완박 명분을 준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 얘기하면 대선 후보 시절에 윤 당선인이 이런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했었죠. A 검사장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다. 이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당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설이 얘기가 나왔었다가 대신 이번에는 글쎄요 더 높다면 높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앞서도 김종욱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당선인이 아주 색다른 설명을 했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무행정을 할 거다. 저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사례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무행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 명확히 입장을 얘기했어요. 소위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저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저걸 저지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의 내락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윤 당선인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무슨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다음 2021년도에 중도 사퇴하면서는 그것도 부패 안판이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말씀 안 하세요. 본인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물론 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검찰이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갖고 있까 없다. 뭐 이 논란은 윤석열 당선인이 딱 잡아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사 기소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2019년도 인사청문회 때. 어느 정도 수사 기소는 많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다 그렇지만 김호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3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해 기소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 그렇다면 검찰총장 하지 마셨어야죠.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전 그래서 저도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는 안 돼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무조건 맞겠다?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말인가?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개입한 이유는 검수완박 주제가 또 뒤에 나중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김경진 의원님, 뭐 독립운동가 얘기로도 당시에도 이 인터뷰 내용이 여러 공방이 있었고 그럼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항상 머릿속에는 법무부 장관을 미리 한동훈 후보자로 점 찍어놨던 아니었든 친하든 가까웠든 그게 상관없이 실력 있으면 쓰겠다, 수사 잘하면 쓰겠다 이런 방침은 앞으로도 인사기조에 좀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장관들 강요 인선하는데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능력과 인품이다. 특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안배라든지 또는 어떤 균형 같은 거 과거 정보와 달리 굳이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결국은 법무 행정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꽤 파장이 컸던 지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공방이 꽤 많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